에이스에게 공격을 받은 아카이누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에이스의 복부에 명구를 날렸고 에이스는 재빠르게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방어했기에 다행히도 복부가 뚫려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꽤나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수히 많은 공격을 집어넣었고 에이스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정신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빅맘 아카이누와의 연속적인 대결로 인하여 몸 상태가 매우 위태로웠으며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기에 에이스는 다시 한번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흰 수염을 떠올리며 자신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몸의 한계를 넘어서가며까지 아카이누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다시 한번 불주먹을 내질렀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불체로 태워버린 이후 난 불을 태우는 마그마다 니놈의 능력으론 날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웃으며 능력보다는 패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가 라고 말한 뒤 폐왕색 패기를 불과 함께 방출시키며 아카이누를 노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견신 홍련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섰고 에이스의 폐왕색 패기와 아카이누의 견신 홍련은 꽤 오랫동안 충돌합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스가 체력적인 한계를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스의 폐왕색 패기가 약해졌고 결국 에이스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에게 다가오며 끝이다 불주먹 이라고 말한 뒤 에이스에게 명구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아카이누가 에이스를 마무리 지으려던 순간 엄청난 폐왕색 패기와 참격이 아카이누에게 날아왔고 아카이누는 몸을 뒤로 젖히며 이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샹크스가 나타났고 샹크스는 아카이누에게 자라나는 새싹을 밟아섰으나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고작 루키 2명을 잡기 위해서 해군이 총출동하더니 신시대가 그렇게 두렵나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분노하며 빨간머리 마린포드에 이어서 이번에도 방해를 하는구나 니놈도 결국 해적 니놈도 여기서 불주먹 밀짚모자와 함께 지워주겠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호 가능할 것 같나 제 아무리 해군 원수라 할지라도 사왕을 3명이나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그리폰을 뽑아들었고 아카이누 역시 물러설 마음은 없었기에 곧바로 샹크스와 아카이누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숨을 헐떡이며 빨간머리 매번 도움만 받구만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불주먹 설마 했지만 루피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를 잡아낼 줄이야 과연 선장님의 아들답구만 이라고 말하며 로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불주먹 미안하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끼어들지 말아주게 나도 남자일지라 1대1 대결을 구사한단 말일세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웃으며 그래 그렇다면 절대로 지지 마라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샹크스의 등장과 동시에 와노쿠니 쿠리 해역의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박이 등장하였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은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을 돕기 위하여 흩어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였고 연회장에서 마르코와 키자루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곧바로 연회장으로 향했고 마르코가 잘 버티기나 했으나 키자루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키자루의 머리에 총을 겨눈 이후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매우 놀라며 우선은 마르코를 향한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우 벤베크맨 이놈이 여기 나타났다는 건 빨간머리 해적단이 왔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이놈들이 신시대를 부수는 걸 지켜만 볼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아무래도 여기서 밀짚모자와 불주먹을 잡지 않는다면 세계는 대혼돈에 빠질 것 같은데 역시 잡아둬야 되나 라고 말한 뒤 마르코를 발로 차서 날려버린 뒤 벤베크맨에게 다가와 벤베크맨을 차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은 몸을 뒤로 젖히며 키자루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키자루를 향하여 마치 몽둥이처럼 휘두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팔꿈치로 벤베크맨의 공격을 막은 뒤 이놈과 싸우기는 싫었는데 말이지 역시 그냥 넘어갈 순 없나?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와노쿠니에서 떠나가라 그것이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와 벤베크맨의 등장 이후 와노쿠니 곳곳에서 빨간머리 해적단이 등장하였고 조로와 후지토라가 있는 곳에는 혼고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후지토라를 쓰러뜨린 조로를 보며 이야 대단한데 해군 대장을 잡아낼 줄이야 여기는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겠구만 이라고 말했고 홍고우는 체력이 다한 조로를 잡기 위해 나타난 해군을 보며 굳이 죽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만약 우리들을 노리면 모조리 죽여주겠어
라고 말했고, 홍고우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해군들은 놀라며 우선은 쓰러진 후지토라를 수습하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쌍디와 로쿠규가 있는 곳에는 럭키루가 나타났고, 럭키루 역시 홍고우와 마찬가지로 쌍디를 해군들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봉크펀치, 야손, 몬스터 등 타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 역시 곳곳에서 해군을 소탕하며 해군들의 진격을 막아섭니다. 키자루의 진격을 막아서기 위하여 벤베크맨이 나타났고, 키자루와 벤베크맨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아마테리스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시야를 멀게 만들었고, 벤베크맨은 엄청난 양의 빛을 보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빈틈이 생긴 벤베크맨에게 발차기를 시도하였으나 벤베크맨은 눈을 감은 채로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키자루를 향하여 총을 발사했고, 키자루는 이를 빠르게 피해내긴 하였으나 복부 쪽에 총알이 스치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놀라며 총에 맞아본 건 이번이 처음인걸, 패기를 사용하면 총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나 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우쭐대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양손에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손을 검게 만든 이후 키자루의 앞면에 펀치를 날립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유동화시킨 이후 벤베크맨의 공격을 피해냈고, 레이저를 날려 벤베크맨의 다리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른 이후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여 쓰러진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 잔당을 공격하였고, 벤베크맨은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섰고 결국 빈틈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팔지경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에게 다가갔고, 바위굴 파헤치기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복부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여전히 건재하긴 하였으나 이대로 전투가 흘러간다면 키자루의 승리 확률이 더 높았기에 키자루에 의하여 연회장은 괴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조즈, 마르코, 벤베크맨과의 연속적인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크게 소진되었고 키자루 역시 숨을 헐떡입니다. 키자루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벤베크맨과 마르코가 부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고, 이들은 키자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힘을 뭉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벤베크맨에게 이봐 베크, 이번만큼은 힘을 합치는 게 좋아 보인다 요이 라고 말하며 동맹 제안을 하였고, 벤베크맨은 너라면 언제나 환영이라고, 우리 선장이 말한 건 생각해봤나? 빨간머리 해적단에 합류하는 건 말이다 라고 말하며 농담을 건넸고, 벤베크맨과 마르코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키자루는 무섭구만, 벤베크맨과 마르코라니 이번에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고, 마르코와 벤베크맨은 동시에 달려들며 거짓말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둘의 공격을 동시에 막아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빛의 속도로 공중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였으나 마르코가 불사 엉겅퀴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섰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키자루에게 다가가 키자루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키자루는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순식간에 빛으로 변하며 다시 전장에 복귀했고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거 쉽지 않은 대결이 되겠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천충 운검을 꺼내든 뒤 비교적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어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르코를 노렸고, 키자루는 마르코에게 순식간에 접근하여 마르코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키자루는 자신의 최고 속력을 냈기에 마치 비처럼 빠르게 이동하였고 벤베크맨과 마르코조차 키자루의 접근을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잘린 마르코는 빠르게 회복하려 했으나 키자루는 그렇게는 안되지 라고 말한 뒤 마르코에게 발차기를 사용하여 마르코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에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를 실은 총알을 키자루에게 발포했고, 키자루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틀어 벤베크맨의 총이 자신의 머리에 박히는 것만은 피해냈고 키자루의 귀에 총알이 스쳐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또다시 부활하며 그야말로 불사조 같은 질긴 생명력을 보였고, 키자루는 작중에서 처음으로 화를 내는 장면을 연출하며 이건 반칙이 아닌가 싶네, 죽여도 부활하는 세라니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웃으며 이놈의 속도도 반칙이라고, 아버지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놈은 처음 봤구만, 해적왕도 아버지도 당신처럼 움직이지 못했다고 요이 라고 말하며 키자루가 스피드만큼은 로저와 흰수염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키자루와 마르코, 벤베크맨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오랜 공방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